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시장 오세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칭 대선 주작 오세훈, 여론조사 결과상 여권 대선 주자군에 꼽히긴 하지만 그 지지율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오세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오세훈, 어떤 말을 해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오세훈, 어떤 말을 해도 화제가 되지 못하는 그 오세훈, 그러면서도 명태균 의혹만 나오면 댓글이 폭발하는 그 오세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오세훈의 밑에서 정무부시장 노릇을 하고 앉아있는 김병민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병민이 1982년생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나이로 하면 44살입니다. 44살인데 오세훈이가 차관급 직위인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시켜줬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연봉은 한 1억 4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법인카드, 그 다음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다 합친다고 한다면 김병민이가 서울 시민 세금으로 받아가는 돈은 아마 2억을 훌쩍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비교적 연소한 나이에 차관급 직위에 있으면서 그렇게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 또 거액의 활동비를 받는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기대되는 바가 뭐겠습니까?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국회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와의 관계, 그 다음에 언론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총괄 지휘하는 자리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액 연봉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위직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병민이가 요즘에 어떤 언행을 하고 있느냐, 이 오세훈이의 명태균 리스크, 명태균 의혹을 갖다가 해명 내지는 반박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걸 하고 싶으면 그냥 오세훈이의 개인 비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오세훈이의 캠프 들어가서 그 캠프의 일원으로서 이런 활동을 해야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서 서울 시민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닌 그 거액을 받아가면서 이 오세훈이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냐 그 말입니다. 일단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병민이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 오세훈이의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내놨는데, 그 주장 중에 한 대목을 제가 보면서 정말로 서울 시민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로 우리 국민들 갖다가 바보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짤막하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 애초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하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김병민이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관련 기사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김영선 SH 사장 약속 거짓. 이 SH라는 곳은 서울시 산하의 이 택지 개발, 주택 건설 전문 공기업입니다. 정말 규모가 큽니다. 자산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입니다. 이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사장 자리를 김영선이한테 주겠다라고 오세훈이가 그런 제안을 했다고 명태균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반박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주장을 했느냐, 오세훈, 그 다음에 오세훈의 스폰서 내지는 후원 회장으로 알려진 김한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한정,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줬던 그 김한정, 그리고 명태균, 이 세 사람이 3자 회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 없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기사를 잠깐만 읽어보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명태균과 만나서 명태균, 김영선 이쪽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김영선이한테 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김영선 서울도시주택공사 SH공사 사장 자리 주겠다. 그 SH공사 사장 자리도 여러분들 연봉이 뭐 1억을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SH공사라는 거, 서울도시주택공사라는 거,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긴 하지만 그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 가진 권한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활동 반경 이런 것도 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화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한테 이런 자리를 준다고 할 경우에는 마다할 정치인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명태균 측 주장에 따르면 김영선 또는 명태균 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세훈이가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를 갖다가 아무런 부동산과 아니면 주택 건설과 아니면 택지 개발과 아니면 도시 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영선한테 그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명태균은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하고 오세훈이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 둘의 주장은 이제 검찰 수사에서 결론이 날 텐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결론이 날 텐데, 그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김병민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 오세훈이에 대해서 이렇게 편을 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처음 SH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 전 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 오세훈이가 2021년 4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에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복귀하자마자 SH공사 사장으로 김현아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내정을 하고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우린 김영선 생각도 한 적 없다. 우리 그때 김현아를 갖다 내세웠지 않느냐. 근데 그 김현아 어떻게 됐습니까? 낙마했습니다. 왜 낙마했느냐? 김병민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의회가 완전한 여소야대였다. 청문회를 거쳐서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전 의원마저도 낙마하는데 전문성이 아무것도 없는 김영선 전 의원을 SH공사 사장으로 임명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상당히 좀 읽는 이로 하여금 또는 이걸 갖다가 보는 이로 하여금 오해를 자초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였다, 시의회가. 그러니까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를 내세워도, 전문가인 김현아를 내세워도 안 됐지 않느냐, 낙마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전문성 없는 김영선을, 오세훈이 미쳤다고 그걸 갖다가 약속을 했겠느냐, 그렇다고 김영선을 임명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견 어떤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타당하다, 설득력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민이가 말한 이 절차는 완전히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빨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무슨 인사청문회 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 김현아가 인사청문회를 받을 당시에는 서울시에 그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지금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서울시 의회에서 그 후보자 안 된다,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인사청문 보고서를 서울시장한테 송부를 해도 서울시장이 거기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임명하고 싶으면 그냥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법적 권한은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전문성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세훈이가 하고 싶으면, 오세훈이가 임명하고 싶으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인사청문 보고서를 갖다가 대통령실한테 올린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해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 구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조례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김현아가 낙마한 거는 다주택자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낙마를 했던 것이지, 여소야대여서 야당이 반대를 해서 야당이 표결로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눌러버렸기 때문에 김현아가 낙마한 것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울 도시주택공사 있지 않습니까? 요 사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결과 임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왜냐?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정말 유효한, 정말 공감 가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을 왜 임명하느냐, 이런 어떤 부정적 여론이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써 임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후보자의 자질과 뭐 이런 거, 도덕성,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일 뿐, 거기에서 이 사람은 임명해야 된다, 임명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울시장한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청문회의 결과로서 법적 구속력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습니다. 최종 임명 권한은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은 뭐 이를 참고할 수는 있어도 그걸로써 임명을 갖다가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서울시의회 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 이후에는 조례가 있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만 그 전에는
이런 조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조례 자체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왔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게 언제부터냐면 2017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결과에 의해서, 조례에 규정된 결과에 의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장은 그걸 수용해야 된다. 서울시장은 지체 없이 그 임명을 갖다가 포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제하는 조문 자체가 조례에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가 없을 때는 당연히 그게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서울시한테 없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민이가 무슨 여소야대를 꺼낼 필요가 없었고 뭐 김현아도 낙마했는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법원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조례 이런 것들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전라북도 의회가 전라북도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서 서울시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 형태로 2023년 이전까지는 운영돼 왔었고 그 청문회 결과는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될 뿐 법적으로 그 임명을 제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이런 것들이 제정되고 나서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해서 서울시장한테 임명 여부를 갖다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의회한테 생겼느냐? 그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김병민이가 여소야대를 꺼낸 거는 이 서울 시민과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 이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표현이었다. 그 다음에 뭐 김현아가 낙마했는데 김영선이 가당키나 하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서울시장, 임명권자인 서울시장이 의지만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다. 낙마 이런 거 필요 없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이 반대해도 쓸데없다. 오세훈이가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든지 임명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시행된 지금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병민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나와서 여소야대를 운운하고 야당의 반대 때문에 낙마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본질과 전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혹해서 김병민이가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오세훈 측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명태균이의 말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 둘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 오세훈이를 갖다가 옹호하는 오세훈이 갖다 대변하는 이 김병민이가 나와서 한 얘기가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전혀 우리 국민한테 어떤 진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추격해서 말씀드리면 이 SH공사 사장의 김영선이를 임명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오늘 김병민이가 나와서 오세훈을 옹호하고자 한 얘기는 전혀 오세훈한테 도움이 될 수가 없었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고 또 우리 서울 시민과 우리 국민들한테도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 그야말로 부적절한 언행이었고 부적절한 주장이었다. 그야말로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